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필승 I can do. 네, 오늘 장 이은주의 초이스 방산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사실 시장 자체는 오늘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노래를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요. 오늘도 역시나 방산 섹터만큼은 강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출발을 해봤습니다. 북한 파병, 트럼프 당선 가능성, 여기에 수주 기대감까지 완벽한 트라이앵글을 형성한 방산주의 강세 어떤 이유인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한일단조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에이스테크, 스페코, 퍼스텍, EM코리아, 파이버프로, 포메탈, 코친테크놀로지, 빅텍과 휴니드까지 오늘 급등 종목이 대다수가 방산 섹터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신다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산 대장 종목들은 이 10가지 종목들에 포함되진 않았는데요. 제가 따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오늘 보신다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종가 흐름을 보더라도 4.13% 상승하면서 26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까지 오늘 일제히 빨간불을 켠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서 하락한 종목들이 월등히 많았었는데 방산주만큼은 달랐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10월 상승률을 보더라도 2024년의 상승률을 보더라도 정말 엄청난 주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4년의 상승률을 봤을 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200% 가까운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신고가를 경신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103%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다는 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경신한 LIG 넥스원 따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차트를 보신다면 신고가를 경신을 해냈습니다. 26만 5천 원까지 오늘 최고 주가를 형성을 했는데 지금 보신다면 10월에 누적 순매수가 개인만 팔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확실히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이 다른 섹터와는 차별화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죠. 네, 먼저 정부에서 러북 군사 협력에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신다면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4가지로 좀 단계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크라 동부 격전지에 인공기가 펄럭거리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텔레그램에 보도가 됐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사기 저하를 위한 선전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이 심각한 우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푸틴이 러시아 내 총알바지를 못 찾으니까 점점 더 북한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사진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외교관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러시아 파병 보도에 대해서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의 사실이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정부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러북 협력이 지나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까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도 이제 띄워주시죠. 그리고 오늘 긍정적인 소식이 한 가지가 들러왔습니다. 폴란드에서 한국산 무기, 한국 금융 지원 없이 자체 구입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K9 자주포와 로켓 천무 등을 포함한다면 약 5조 원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규모의 지금 수주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가고 있고요. 추가적인 수주들까지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추가적으로 이제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격전지에서도 트럼프의 우위를 좀 잡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는 이런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직토끼의 복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허니문 효과가 상실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코노미스트에서 나타난 결과인데 지금 보신다면 트럼프가 54%, 해리스가 45%로 지금 우위를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화면도 띄워주시죠.
네, 추가적으로 현대 로템과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MSCI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있고요. 외국인들의 선택은 방산주에 있어서만큼은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슈, 여기에 수주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방산주만큼은 요새 시장과는 확실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산주 앞으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 건지 오늘장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에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필승 I can do. 네, 제가 이것까지 랭킹쇼에서 김봉만 전문가님께 배워왔는데 오늘장 초이스에 대해서 함께 짚어주실 오늘장 함께 하실 전문가는요. 유한타증권의 지문상 차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참 힘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어제 그렇게 찔끔 올려놓고 이렇게 빼버리다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적막했던 그런 하루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전히 오늘 시장은 사실 기존의 주도주라고 불리고 있었던 테크업종들의 기대감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근데 다만 오늘 한미반도체에서 10시에 기관 상대로 IR을 진행을 하는데 기존에 이제 시장에 대한 마켓 뷰라던가 아니면은 뭐 프리뷰 같은 어떤 마켓 전망치를 좀 얘기를 해준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일부 있었지 않았나라고 좀 기대를 내심히 했었는데 10시 이후에도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만은 않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침에 동시호가 때 뭐 주도주라고 불리고 있었던 뭐 이수페타시스라던가 뭐 한미반도체라던가 동시호가 기준으로는 플러스 1~2% 정도 선이라서 분위기상 볼 때는 오늘은 좀 어느 정도는 반등의 빌미가 좀 일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싶었는데 뭐 기대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지금의 현재의 구간 상황으로 보자면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양 진영 간의 그 후보들의 어떤 표차 내지는 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기사 하나만으로도 관련 주식들이 올라가고 네. 그리고 또 다른 관련 주식들이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분위기상으로 보게 되면 트럼프 후보자가 조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기사들이 나오면서 오늘도 좀 일부 방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영향을 일부 좀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 반면에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자가 지금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IRA에서 법안 중에서 AMPC라고 해서 보조금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받아가는 보조금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 지급을 직접적으로 행정명령을 진행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행정명령을 보낼 수 있는 거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그 방어 기제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방해는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어느 정도 좀 리스크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은 오늘 좀 주가가 좀 많이 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오늘은 그러한 어떤 뉴스 플로우로 인해서 좀 약간의 어떤 테마 아닌 테마가 좀 형성되고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대선 전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조금은 좀 세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에 미치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도 상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나 양대 지수 중에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3% 가까이 밀리면서 마감을 보여줬는데, 오늘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방산 종목들은 주목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 초이스도 오늘 방산으로 들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방산 종목들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차장님과 방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 번 다뤄본 적이 있어요. 당시에 차장님과 제가 함께했던 날 중에 기억이 나는 게 LIG넥스원의 증권가 레포트가 정말 안 좋게 나왔을 때, 그때 차장님이랑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신고가의 주인공이 바로 LIG넥스원이었습니다. 방산 종목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당시 LIG넥스원 목표 주가를 하향했었던 연구원 분이 어젠가요? 그 목표 주가를 좀 올렸어요. 기존의 목표 주가가 TP가 한 23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하향한 목표 주가였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가 일단 좀 따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올랐겠죠. 결국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멀티플 밸류에이션이 그렇죠. 현재의 시장과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반영시킨 것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측정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멀티플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볼 때 LIG넥스원이 한국항공우주보다 훨씬 더 좀 박한 평가를 네.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방산주를 이제 성장주로 평가하지 않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가치주 컨셉으로 평가절하한 건 사실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인베스터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편협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저는 그 당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목에 핏대 서면서 말씀을 드린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LIG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전체적으로 방산 쪽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런 현재의 미국 대선 분위기로 볼 때는 연말까지 이러한 어떤 고무적인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누가 되던 간에 자주국방의 컨셉은 어느 정부가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고, 거기에 대한 지출 규모는 상당 부분 많이 지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며칠 전에 얘기 나온 거로는 지금 폴란드가 현금으로 지급을 못 하다 보니까 차관 형식으로 좀 발행해 주는 거를 좀 원한다라는 식으로 작년에 올해 초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제품 구매를 하는데, 무기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현금 지급을 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제 어제 뉴스인가요? 오늘 뉴스인가요? 현금으로 지급해서 무기를 사가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주가 분위기는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당장 지금 멀티플 밸류에이션이 LIG넥스원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 29배 정도 되는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과하고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사실 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주도주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섹터 플레이 하기엔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NIG 넥스원만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도주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평선 기준으로 5일 이평, 20일 이평 지지되는 구간, 깨지는 구간 잘 매매하신다면 올해 하반기 연말까지는 주도주 매매 중에 방산주 컨셉으로 매수를 해보신다고 하실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매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말까지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고무적인 분위기를 가져갈 것이다 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트럼프 후보가 되든 해리스 후보가 되든 어떤 후보가 되든 간에 자주 국방의 컨셉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국방 섹터, 방산 섹터의 그 강세는 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도 이평선이 지지가 될 때마다 조금씩 들어가서 담아보신다면 긍정적인 효과 흐름을 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로템과 LIG 넥스원이 11월에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정기 지수의 편출이 좀 바뀔 때마다 막상 편입이 되면 그 주가가 올랐던 게 빠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에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모멘텀들이 하반기에도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상반기까지 지켜보는 게 좋은 건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사실 편출입 이슈는 그 네. 전부터 예를 들면 MSCI 지수를 이제 표방하는 ETF 내지는 펀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직 확정나지는 않았지만 시가총액 캡 레벨 중에서 후보군들이 몇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게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보통은 섹터 내에서 산업재,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섹터, 기존 전자기기, IT 쪽 몇 가지를 추려서 거기서 이제 시가총액 순위별로 나래비해서 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수를 형성하는 어떤 기준점이 있거든요. 그러한 어떤 후보군들 모델링을 해서 추정을 하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 펀드들이 MSCI에 편입되기 이전에 그 종목들을 매수를 해줍니다. 네. 하고 만약에 이 종목이 편입이 됐으면 그 비중대로 조금 더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지는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해서 그 전까지 매수를 했다가 확정되는 날 매도를 전략하는 펀드들의 컨셉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옳고 그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은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MSCI 편입이 되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수급이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전 2개월, 3개월 전에 높은 시가총액 후보군 모델링의 편입 형성이 되는 종목들이 있어서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수급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MSCI에 편입이 됐다 하더라도 세론 또 뉴스 형식으로 주가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내지는 그러한 어떤 주가 하락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네. 누적적으로 수급이 그만큼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편입이 안 됐다 하더라도 종목이 급락이 나오거나 편입이 됐다 하더라도 셀온더 뉴스 형식으로 급락이 연출이 되는 부분들은 아마도 일시적인 하락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수 편입 편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저희 상담 내용 올라온 것 중에 오늘 신고가 종목 LIG 넥스원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민하지만 이미 종목이고요. LIG 넥스원 평단가가 22만 8,500원에 놓여 있습니다. 15% 언제 팔아야 될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주가는 계속 잘 가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웃으면서 이 질문을 보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보통 신고가 종목들이 언제 팔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넥스원은 지금 시장의 주도주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급이 확실하게 붙어 있는 주식이에요.
계속적으로 요 주식이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 얘기를 계속 했냐면요. 6월 달에 주가가 23만 원 정도 터치를 하고 나서 7월, 8월, 9월 달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쵸. 그때부터 계속 뭐 비싸다. 그리고 올해 실적 3분기 쉬고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가는 눌러주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의 얘기가 많았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7월달, 8월달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그 얘기가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9월달, 10월달 다시 한번 재차 24만 원을 터치를 하려고 차이가 이루어졌고 네. 그리고 지금 딱 현재 기점 기준으로 볼 때 오늘 종가로 이제 신고가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모멘텀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이거는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저도 굉장히 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절대 우리는 저점에서 매수 못하고 고점에서 매도 못합니다. 그거는 주식하면서 내가 그냥 주식하면서 어떤 매매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네.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만큼 지금 구간에서는 이러한 변동성을 조금 즐기시는 타이밍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이게 뭐 넥스원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지금 뭐 천무 관련된 내용도 많고 천경도 있고 천궁도 있고 수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올해 영업이익 기반으로 볼 때는 일부 좀 감익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감익이 있다 하더라도 주가는 꺾이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감익에 대한 부분들은 회사가 기본적으로 이 로보틱스 회사를 인수를 하고 이게 연결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구간이 언젠지는 확인은 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게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회계상 감가상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비용으로 인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시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익률 기준으로 컨센서스가 올해 8.1% 영업이익을 보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꺾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4분기 실적 발표는 안 했는데 지금 1분기 670억, 2분기 491억이거든요. 2분기 아까 말씀드렸죠. 490억 나오고 나서 주가 밀린다라고 했던 네. 부분들이 다 지금 올라왔고요. 3분기 619억 예상을 하는데 요거보다 조금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는 유념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주가는 안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보면은 연간 영업이익은 2,400억 요 시장은 보는데 2,400억 달성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가는 밀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어떤 대응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응점은 정말 짧게 보시면 5일선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요. 조금 길게 보시면 21선, 이평선 기준으로 매매에 임하시는 게 맞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넓게 정해드리면요. 현재 바이앤 홀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목표 주가는 여기서 업사이드로 10%, 그리고 손절 라인은 21선 깨지는 구간인 23만 4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고점에서 반드시 매도해야지라는 관점보다는 이 변동성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점, 즐겨보자라는 점 조언해 주셨습니다. 실적도 함께 뜯어봤는데 실적이 컨센보다는 조금 낮게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시고 계시고요. 11월 14일에 3분기 실적 발표 이슈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절가,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지 알려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 초이스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차장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로 갑니다. 하이브와 YG 엔터테인먼트인데
이제 정말 엔터주의 시기가 돌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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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이 노래가 진짜 귓가에서 떠나질 않고 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까 8천만 뷰를 넘었습니다. 지금 출시한 지 4일 만에 8천만 뷰를 넘어가게 되면서 엔터주의 주가 흐름에 정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로제의 신곡.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오늘장 초이스부터 먼저 질문을 받아볼게요. 오늘장 초이스 하이브 선택하셨는지 아니면 YG 엔터테인먼트를 선택하셨는지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일단 하이브 선택했습니다. 아, YG가 아니었군요. 네. 하이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YG 엔터테인먼트 어제는 사실 이 유통주는 잘 갔는데 YG 엔터테인먼트는 한 1% 반등만 보여줬고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더 시세가 붙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비초이스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둘 다 좋아지는 거는 네. 분명한 것 같고요. 이게 조금 긍정 회로를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둘 다 내년도에 시장의 주도주로 손꼽힐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YG 엔터를 선택을 안 한 이유는 아직까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은 많은데 YG가 거의 2년, 3년 동안 그냥 쉽게 얘기하면 헛발질을 너무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너 양현석 씨 있잖아요. 뭐 법적으로 좀 해서는 안 될 어떤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회사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제 매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소속 아티스트들은 계약이 그렇죠. 이제 만료가 되거나 해지가 되거나 뭐 재계약이 되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작년에 2013년 뭐 5월 달 보면 주가가 97,0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이 왜 올라갔냐면 블랙핑크 재계약 때문에 올라간 네.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NDA인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블랙핑크와의 재계약을 할 때 이제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냐. 뭐 누구는 9대1까지 얘기가 나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블랙핑크 완전체가 이제 당장 그때 당시에 97,000원을 찍고 나서 하반기 주가가 사실 6개월 동안 반토막이 났거든요. 반토막이 더 났죠. 뭐 4만 원대까지 밀려 있는 상태니까 지금은. 근데 내용을 좀 뽑자면 YG 엔터가 왜 밀렸냐라고 보면 그 이후로 블랙핑크의 완전체 활동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있긴 있었죠. 뭐 공연 같은 걸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가 더블랙 레이블이라고 해서 손자 회사 정도 되는 이제 레이블을 그 작곡가 테디라는 분이 네. 대표로 맡아지면서 그쪽으로 아티스트들이 많이 이관을 해갔어요. 특히 여기서는 로제가 여기에 소속이 돼 있고 그리고 뭐 아티스트들 뭐 유명한 뭐 연기자들도 많고요. 뭐 키우고 있는 아이돌들도 많고 이번에 뭐 더블랙 레이블에 뭐 소속된 아이돌 그룹들도 분위기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연결식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지분율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테디가 지분이 50% 가지고 있고 YG 엔터가 제 기억으로는 30%가 안 되는 걸로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결 지배회사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을 저는 뭐 지금 이거는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그게 안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연결자회사로 편입이 안 되면 모멘텀이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몬스터가 정규 1집이 이번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조금 잘해주고 있어요. 신보 기준으로 한 30만 장 정도 팔린 것 같은데 그 미니 앨범인데 이번 정규에서 예를 들면 한 60만 장 정도 나와주거나 80만 장 정도까지 신보에서 찍어준다면 YG는 사실상 블랙핑크 다음으로 여자 아이돌 그룹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데뷔를 치는 거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남자 아이돌 그룹 중에 여전히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트레저라는 남자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생각보다 못해요. 뭐 경쟁 아이돌 그룹이라고 해서 스트레이키즈라고 JYP에 있는데
스트레이키즈는 이제 신보 기준으로 볼 때는 70만 자, 80만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스트레이키즈 외에 뭐 다른 저기 YG 엔터의 트레저는 신보 기준으로 많이 나오면 한 40만 장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YG 엔터는 내년도에 모멘텀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블랙핑크 컴백을 한다 안 한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블랙핑크가 완전체 활동이 보여준다면 상당 부분 파급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개별 활동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있죠. 예. 뭐 지금 뭐 로제 그리고 뭐 제니 뭐 이런 아이돌 뭐 멤버들이 기타 그냥 솔로 활동하는 아이돌 그룹들보다 레벨의 차이가 확연하게 네. 들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것도 개인 활동이기는 하지만 매니지먼트의 차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구간에서 여러모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숫자로 증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실제로 연결이 지어지고 이런 부분이 숫자로 증명이 된다면 충분히 YG 엔터도 과거의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을 만한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오늘 초이스하지 않은 네.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올해 연간 실적으로도 사실은 적자 기조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지금 2NE1 공연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더라도 숫자가 미미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단발성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은 계약을 진행을 해서 2NE1이 뭐 과거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들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 주식시장에서 결국 평가하는 거는 아이돌 그룹들은 이 시장에서 평가하는 거는 결국은 회사의 자산으로 평가를 하는 그쵸. 거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이 노후화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평가가 그렇게 이렇게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평가가 지금 되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점으로서는 YG 엔터의 모멘텀은 베이비몬스터 그리고 두 번째는 블랙핑크 완전체 활동 그거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조금씩 바닥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업황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셨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주도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도 좀 적자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너 리스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좀 부정적인 부분도 가져간다라는 점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초이스되는 종목은 하이브일 텐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BTS에 대해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초이스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조금씩 BTS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미 석진이 네. 이제 전역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번 달인가요? 이번 달이 제이홉이 맞아요. 전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순차적으로 멤버들이 이제 전역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도 내년 상반기쯤 되면 완전체 활동은 좀 이를 수도 있겠지만 유닛 활동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멤버 전국의 다큐 영화가 이제 방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석진이 개인 활동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제이홉도 이제 개인 활동을 진행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BTS 공백기에 다들 좀 염려 아닌 염려를 했었던 신인 아티스트들이 이 공백기 활동에서 얼마나 이제 잘 해주느냐 그 관건인데 하이브가 그 국내 엔터 레이블 중에서 신인 아티스트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가 그나마 이제 남자 아이돌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애들이 제로베이스 원이라는 아이돌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 SM에서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남자 아이돌 라이즈. 라이즈예요. 네. 네, 라이즈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뭐 NCT, 뭐 위시, 뭐 NCT 127인가요? 128인가요? NCT 그것도 아마 모릅니다. 유닛 활동을 네.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SM은 확실하게 남자 아이돌 그룹을 메이킹을 맞아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가 BTS의 빈 공간을 굉장히 신인 아티스트들이 잘 메꿔줬고요. 그리고 뭐 TXT, 뭐 아일릿, 뭐 뉴진스, 르세라핌, 투어스, 뭐 이런 이제 아이돌 그룹들이 최소 30만 장 정도의 신보 활동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일릿이 신보가 나왔는데 원래 아일릿이 한 20만 정도 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거의 40만 장, 50만 장 정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상했었던 것보다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BTS 군대 가고 나서 야, 요거 어떻게 메꾸지? 이제 네. 저도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은 사실은 완전한 기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기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 1등 공신을 세웠던 아티스트 아이돌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이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세븐틴 멤버들이 이제 군대를 하나 둘씩 가는데 개인적으로는 멤버가 많다 보니까 이 공백기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NCT도 나눠서 활동을 하잖아요. 세븐틴도 뭐 나눠서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실적인데,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BTS의 활동으로 인해서 BTS가 연간으로 활동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하이브에 1,000억 넘게 반영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나올 때는 BTS가 1,500억 영업이익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2026년도 되면 온기 반영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화력이 2026년도는 그래서 추정치가 올해 2,900억 보는데 2026년도 추정치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4,300억입니다. 더블이거든요. 와. 거의. 그래서 아무래도 BTS 완전체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 팬들의 화력 지원이 엄청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넘어야 할 것들도 많고, 네. 우리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은 어떠한 뭐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멤버 간에 뭔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3분기 실적 볼 거 없어요. 3분기는 사실 딱히 뭐 나올 것들이 없고, 이제 4분기부터 우리 이제 모바일 팬페이지인 이 위버스 있잖아요. 경쟁사가 이제 그 디어유의 버블인데, 제가 보니까 위버스가 MAU, 그러니까 한 달 이용객이 96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이 960만 명을 페잉 유저로 락인 시키기 위하다면 그냥 보수적으로 10%만 페잉 유저로 전환이 되면 이게 한 달 월 이용이 DM 보내고 이런 게 기본료가 한 4,500원이더라고요. 요거를 월로 환산하면 43억이에요. 43억인데 이거를 1년 환산하면은 518억. 근데 디어유 OP 마진이 50%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절반 정도 하면 연간 애드업 되는 자산이 영업이익으로 한 25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이렇게 보고, 일단 뭐 1년치 기준으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버스도 애드업이 매출 영업이익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다들 지금 바닥에서 하이브 콜을 외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뉴진스 얘기를 하지만 뉴진스를 그냥 전체 매출의 0으로 감가해서 지금 다 그 증권사 자료 나오는 것들 네. 보면 뉴진스 매출 그냥 빵으로 생각을 제외를 하고 하고, 나오고 그쵸.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크게 이제 전체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지 않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 뉴진스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어떤 투자 심리, 물론 하이브도 그 어떤 휴먼 리소스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주가가 밀린 것도 맞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내년도부터 하이브가 좋아질 만한 가능성, 그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화력 지원을 해볼 만한 상태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공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스토리로만 이어진다면 여기도 업사이드 50% 이상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 하이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엔터주를 그동안은 좀 내 눈을 즐겁게 해주는 장치 정도로만 생각을 해봤는데 차장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큰 공룡이구나, 공룡 같은 산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브의 실적 추정치를 생각을 해봤을 때 뉴진스를 제외하더라도 지금 들려오는 이벤트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기대해보셔도 좋다. 앞으로 목표가를 50% 이상까지 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오늘장 초이스 하이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1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 받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저희가 엔터 종목 열심히 살펴봤는데 SM 그래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님의 종목이고요. 95,300원에 10%. 올해 초에 사셨는데 매도 시기도 놓치고 쭉 물려 있습니다. 대응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왔는데요.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엔터 종목들이 나쁘지 않았죠. 근데 하반기부터 쭉 같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의 평단가가 거의 3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만 원대까지 내려갔던 종목이라서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SM은 또 에스파 컴백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반응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SM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 아이돌 그룹을 메이킹을 정말 잘하는 네. 엔터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약간의 이제 또 이제 아티스트 관련된 어떤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좀 변동성이 좀 많았었죠. 뭐 멤버 하나가 탈퇴를 한 것 같은데 네. 이게 라이즈인지 이제 NCT인지는 확인을 해보기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자 아이돌 그룹 중에 이제 저연차 3세대급으로 되는 성공적으로 런칭을 잘 했어요. 뭐 NCT도 그렇고 라이즈도 그렇고 이러한 어떤 아이돌들이 계속 좀 메이킹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다만 이제 실적은 3분기는 기대치보다는 조금 못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비용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매출액이 2,600억에 영업이익이 280억 정도 보는 상황이라 올해는 사실 그렇게 기대할 만한 것들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에스파인데요. 에스파 특히 이제 SM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SM만 국한돼서 말씀드린 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이제 3대 기획사들 뭐 하이브, SM, JYP. 네. JYP는 조금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엔터사들이 거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앨범 판매량, 중국에서 사주는 앨범 판매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중국 내에서도 약간 이런 과도한 그 공동구매를 좀 자제하자라는 어떤 그런 자성 섞인 어떤 그런 팬들의
뭐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인지 그 구보 판매도 그렇고 신보 판매도 그렇고 중국에서의 어떤 공동 구매 판매가 예년만큼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앨범 판매량이 결국은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주가의 바로미터로 적용이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스트리밍도 여전히 늘어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북미, 미국만큼 막 뚜렷하게 올라오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여전히 스트리밍 서비스도 굉장히 음원도 좋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은 우리 국내 엔터 회사들이 결국은 이제 이겨내야 할 네. 어떤 관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는 지금 연말까지는 확실하게 저점을 돌파하거나 주가가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엔터사들 전체적으로 쭉 보면 다 좀 약간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요인은 결국은 그동안에 활동하지 못했었던 2세대 아이돌 그룹들이 전역을 하거나 네. 공백기를 거쳐서 내년도부터 다 이제 컴백을 이제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SM도 엑소 컴백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계속 좀 공백기가 있었던 앨범 판매량 부분들에 있어서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면서 판매량 추이가 좀 올라와 주게 되면 그것도 결국 실적이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보여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으로 볼 때는 저는 좀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먹고 나올 만한 사이즈는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서 목표 주가는 시청자분 평균 매입 단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SM 같은 경우에는 손절하지 않고 이 종목 평단가까지 올라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상님의 종목이고요. 한정 K패스 39,704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연말까지 갖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정 K패스 오늘은 좀 밀렸지만 이 종목도 우상향 기조를 차근차근 잘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 이것도 약간의 테마죠. 지금 지금 미국 보면 소형 원전 SMR 관련된 애들 주식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정부에서 뭐 소형 원전 몇 개 짓겠다라고 이게 나오면서 그런 어떤 뉴스 플로우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 주식들은 결국은 내용이 어떤 호재가 나오게 되면 다시 밀릴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이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KPS 같은 경우 지금 추세가 우상향 추세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매매로 이평선 매매 하시는 게 맞을 걸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업사이드는 여기서 10%좀 목표로 잡고 매매에 임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 대략적으로 한 49,000원대까지는 그냥 바이앤 홀드 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평선 부분들 20일 꺾이면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43,1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전 테마 오늘도 강했습니다. 손절 라인만 잘 지켜보시면서 이번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49,000원 단기적인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네요. 이번 종목은 쿠앙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100%라고 하셔서 이 종목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22,500원에 비중 100%, 5년째 보유 중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왔는데요. 코오롱 티슈진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요새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3.52% 오늘 뭐 시장이 다 빠졌다고 하지만 이 종목 거의 반등 없이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고만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예, 죽다 살아난 종목이죠. 이게 결국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거쳤고 그리고 지금은 근데 그때 저도 약간의 기억이 나는데 이 코오롱 티슈진이 모 언론사에서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거래 정지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
그러지 않았나요? 저 약간 기억이 좀 있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임상에 대한 부분들은 맞습니다. 진행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동안에 2019년도 거래 정지되고 나서 거의 3년 동안 주가가 거래 정지가 돼 있던 상태였어요. 물론 이제 아쉽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투자 스토리가 다시 이제 이어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 단가는 22,500원인데 그 거래지가 되시고 나서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인보사 FDA 승인하는 부분들은 순항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뭐 FDA 품목허가 맞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바이오 디벨로퍼이기 때문에 네. 당장 뭐 뚜렷한 매출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청자분도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섹터 바이오. 그리고 인기 있는 섹터가 바이오 주식 중에서도 딱 3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바이오 시밀러 애들 그리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저기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쪽에서도 좀 관심이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생물보안법이랑도 좀 연결이 있잖아요. 그리고 비만 당뇨 치료제들 뭐 펩트론도 있고 뭐 인벤티지 랩 이런 주식들도 있고 뭐 확인되지 않은 종목들도 되게 많고 뭐 그리고 이번에 위고비 출시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모멘텀이 좀 나올 만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GLP-1 제재로 관련해서 임상하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ADC 관련된 뭐 리가켄바이오라던가 알테오젠이라던가 이런 주식들 대장 주식들이 있는데 일단 코론 티슈지는 그런 주식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좀 기반을 다지면서 주가는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굉장히 휘황찬란한 미래를 그려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물리셨기 때문에 지금 매도 못 하시면은 네. 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어떤 뚜렷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바이앤홀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매수하신 가격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들고 계신 지 5년 되셨다고 하니까 차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정말 죽다 살아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목표 주가를 22,500원 평단가로 잡아주셨습니다. 1년 내 최고가가 21,800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주기를 바라보면서 최대한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코오롱 티슈진까지 살펴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여쭤볼게요. 내일은 좀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기회는 위기 속에서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다 뭐 IT 반도체 종목들은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만 보시지 마시고 주변을 좀 살펴보시면 그 중에서도 내가 타개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은 너무나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 역시도 되게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잘 타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스갯소리 이상한 삼천포로 빠졌는데 네. 이게 주식은 결국 위기가 있으면 그 위기 속에서 기회가 분명히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기회를 캐치를 하시고 지금 주도주들 IT 테크업 종목 밀리잖아요. 밀릴 때마다 EPS 상향되는 종목들 업종도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나와요. 그 중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종목 주도주예요. 바이오 종목 매매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내년도 보고 나 매매 잘 못하면 내년도 보고 엔터 주식들을 좀 조금씩 조정 받을 때마다 사 모으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선 종목들 3분기 조업 일수 때문에 좀 쉰다고 하잖아요. 이런 종목들 조정 시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하이브, YG엔터, 삼성중공업, HB, 현대미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가 찾아오고 있고 차장님께서도 역시나 함께 기회를 포착하고 있으시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기회를 찾아나가시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종목 캡처해 두시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 진단 도와드렸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기회를 찾기 위해서 내일 이 시간도 당신의 초이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